안녕하세요. 퇴근 후에 알바하는 직장인이라는 뉴스에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직장인이 퇴근 후에 알바를 하는 걸까요? 말로는 여기에 종잣돈 마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현실은 어떠냐면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대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출 이자 내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전세자금 대출을 또 과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 2억, 전세자금 대출 5억, 6억 이렇게 해가지고 7억, 8억짜리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 부류가 뭐냐? 코인이나 주식 투기하느라고 빚내가지고 들어갔다가 왕창 손해본 경우 이 1, 2, 3의 경우가 지금 현재 퇴근 후에 배달 알바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우울한 얘기죠. 어쩌다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을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걸까? 그동안 저금리였다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빚을 권하는 시대, 빚내서 뭘 안 하면 안 되는 게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치부를 당했죠. 돈 하나도 없는 놈이 대출을 거의 4억가량을 그냥 대출을 내가지고 4억짜리 전세에 살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증금 100만원, 200만원에 월세를 살아야죠. 그게 맞다라는 거죠. 아니면 보증금 최대한 당장에는 빚을 내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살더라도 그 보증금만큼이라도 모아가지고 빚을 없애서 보증금이 자기 돈이 되게끔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세자금 대출 5억 받아서 그냥 5억의 전세에 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 전세자금 대출 받아 들어간 집은 웃긴 게 뭐냐면 그 5억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은 빚이죠. 그리고 집주인은 또 어떻게 그 집을 삽니까? 전세자를 끼고 집을 사요. 갭투기죠. 이게 뭡니까? 실제로 그 집에 대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거죠. 전세입자랑 집주인이 두 사람이 그 집에 각각 빚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진비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가까운 지인에게 들은 얘기인데 되게 황당한 얘기죠. 원래 돈이 1억밖에 없는 사람이 2억을 대출받아가지고 3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그 3억 집이 갑자기 4억 5천이 된 거예요. 1억 5천이 늘어난 거죠.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6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대출은 4억 정도 대출을 내서 이제 산 거죠. 또 가격이 올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한 12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데 대출이 6억이에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 가격이 커졌으니까 대출 금액은 그만큼 더 커졌고 실제로는 12억짜리인데 대출이 6억이니까 6억 정도가 자기 돈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당장의 생활은 되게 빡빡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2억 대출인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6억짜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집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12억이라고 하는 집이 갑자기 7억 되고 8억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8억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처음하고 비교해보면 처음에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대출이 2억이고 자기 자본이 1억이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가지고 12억짜리 집에 6억이 대출이고 6억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면 8억으로 떨어지면 6억이 대출이고 2억이 자기 자본이에요. 단순 계산했을 때는 그래도 자산이 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삶은 어떻게 되냐? 엉망이 되는 거죠. 왜냐? 대출이 2억이었을 때와 대출이 6억이 되었을 때와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퇴근하고 난 이후에 배달 알바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배달 알바 해야 돼. 또 휴일에는 대리운전 해야 돼. 쿠팡 물류센터 같은 데 가서 일해야 돼. 미친 듯이 투잡 쓰리잡을 안 뛸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자 내느라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 언론 뉴스에서는 말로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죠. 돈이나 벌어보자. 몸은 고되지만 생활비 보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는 건데 정말 빡센 거죠.
이렇게 부업을 내가지고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를 추가로 번답니다. 80만원 결코 적은 돈 아니죠. 1년이면 1000만원입니다. 뭐 이래저래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살기가 좀 빡빡하니까 더 벌어야 되니까는 배달 알바 하는 거죠. 앞으로 저들이 배달 알바만 해서 그냥 견딜 수 있을까요? 미친듯이 더 벌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2023년 연말쯤 되면 저 대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이 지금이야 한 5%에서 한 6% 사이라고 하면 연말이 되면 9에서 10%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보다 얼마를 더 내야 된다? 지금 내는 대출 금액의 50% 이상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맞죠. 지금 200만 내던 사람이 연말 되면 300 내고 150 내는 사람이 220, 230이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조금 연체하고 이래저래 하면 가상금리까지 물어서 더 빡세게 내야 되는 거죠. 12%, 15%, 18%까지 내야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럼 유권들이 그냥 한두 번 그냥 연체하면은 그래 봐줄게 이렇게 갔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더 빡세게, 더 깐깐하게, 더 집요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미치듯이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안 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상에 쉽게 돈 벌고 싶죠. 1억 가지고 3억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또 6억짜리 집을 사고 12억짜리 집을 사고 20억짜리 집을 사고 계속 불려나가서 내가 계속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근데 현실은요. 현실이 빡빡하죠. 그 빡빡한 현실을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 장담 못한다라는 거죠.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네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정신 바짝 차리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잖아. 어차피 내가 집을 5채 가지고 있고 나 그 집들 자산 가격 한 30억쯤 돼. 이러면서 부자가 됐다라고 착각하고 그냥 사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저게 정말로 부자가 된 걸까? 아니면은 부자라는 착각을 하며 사는 실제로 돈 없는 거지일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뭐가 될 거다, 쉽게 부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잘못 욕심부리고 잘못 투기했다가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영원히 하층민으로 몰락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거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